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뇌를 젊게 하자, 젊게 관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젊었다, 늙었다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일까요? 사실은 뇌가 젊으면 젊은 사람이고 뇌가 늙으면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 가지고 하는 지금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갈수록 뇌를 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10%입니다.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20%로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보고를 보면 20대의 청년이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대의 청년에게서 치매 단백질이 발견됐다. 야, 그래서 이제는 20대라고 해서 치매를 안심할 수 없다. 안전지대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뇌를 젊게 하지 않으면, 젊게 관리하지 않으면 20대고 10대고 치매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뇌를 젊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그렇게 말했죠. 기통적 불통이요 기불통적 통이다.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기운, 바이탈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서로 잘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전화 또는 이메일, 문서 뭐 이런 거로 자꾸만 요새는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소통 방법은 만나야 됩니다. 사람끼리 만나야 됩니다. 미팅. 만나서 눈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feel을 느끼면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말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았던 얘기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행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간. 신문을 보면은 또는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들, 다시 말해서 글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뜻, 그게 행간의 의미 아닙니까? 행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 의미를 깨달을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원투와 니드라고 그러죠. 원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내용, 겉으로 드러난 바램. 니드라고 하는 것은 속내죠. 속내. 진정한 속내.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속내, 이걸 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니드를 알아야 사람과의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시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나는 막 됐다. 나이가 들으니 먹을 생각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다. 너끼리 갔다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됐다고 생각해서 정말 된 거로 생각한다면 니들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들끼리 가버린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행간을 잃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강제로라도 가십시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리더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런 소통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화로 하고 서류로 해버린다면 우리는 행간을 놓칠, 행간의 의미를 놓칠,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미닝리스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이 잘 되면 뇌가 젊게 됩니다. 뇌가 젊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만나야 됩니다.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차 한잔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눈을 보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뇌가 아주 젊고 건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열심히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점심때에는 서예를 한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러 간다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뇌가 아주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되고 젊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뇌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 뇌, 오른쪽 뇌를 말하는 거죠. 좌측 뇌, 왼쪽에 있는 뇌는 이기적이고 지적이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산술적이죠. 반면에 우측에 있는 뇌는 예능적이고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아주 예능적이고 감성적인 면이 발달해 있고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면이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 뇌만을 쓰다가 다른 한쪽 뇌는 계속적으로 안 쓰고 못 쓰고 계속 사장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뇌를 젊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뇌를 골고루 다 써줘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하루에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왼쪽 뇌를 쓰는 것이죠. 점심때 나와서는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피아노를 친다든지 기타를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르게 다른 쪽 뇌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무슨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진료를 하면서 점심때 되면 차를 먹고 저기 송정바다 가서 밥 먹으면서 바다도 한번 쳐다보고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완전히 자연 자체에 빠져버리는 그런 시간을 매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송정바다를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어진과 이어진이 완전히 다른 그런 두 가지 면을 같이 하면서 이게 즐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즐기고 그렇게 하시다는 거 하면서 얼마나 건강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은 또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쉬고 자는 것도 필요하죠.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매일의 삶에서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휴식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휴식하고 왼쪽 뇌를 쓰면서 오른쪽 뇌도 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쫙 해주면 뇌가 아주 젊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만 푹 쓰다가 어느 날 오른쪽만 푹 쓰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뇌를 젊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자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가역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기분이 깔아지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자꾸 하면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5분 동안만 운동을 하면은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꾸 깔아져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절대로 못 해요. 그러나 막상 운동을 하면 확 피어납니다. 그런데도 운동을 못 하는 거죠. 큰 충격을 받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죠. 탈기라고 합니다. 탈기. 뺏을 탈자 아닙니까? 기운을 빼앗아서 손끝발끝으로 쫙 뽑아내버리는 이런 탈기가 되면 사람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주면 아무리 맥이 없어도 운동을 자꾸 해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힘이 솟아나는 거죠. 머리가 맑아지게 되고 머릿속에 뇌신경 전달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걸으면 5분 동안만 힘써 걸으면 기분이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걷는 것이죠. 하면서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같이 해주면 뇌가 굉장히 젊고 빠릿빠릿하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아주 젊은 사람들입니다. 뇌가 젊으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뇌가 늙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뇌에 브레인 MRI를 한번 찍어보면 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어 있으면서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라쿠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풍병인데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중풍만이 중풍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비교적 덜 중요한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혀있는 라쿠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치매의 원인이고 파킨슨병의 원인이고 다 그렇게 됩니다. 뇌가 젊어지지 못하면 위축이 되면은 뇌 때문에 전체 전신이 다 그렇게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지는 거죠. 늙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뇌가 늙은 것입니다. 젊었다고 하는 것은 뇌가 젊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액티브하게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날 특별히 무슨 이벤트를 정해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데일리 라이프, 매일의 삶에서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냥 꾸준히 해나가면 아주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한 요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음식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특히 브로콜리라든지 또는 호두라든지 이런 거 좋고 엽산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엽산. 엽산은 그 시금치라든지 또는 시래기에 많이 들어있죠.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엽산인데 엽산이 참 뇌에 좋은데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머리를 좋게 해주는 약 총명탕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가 노화를 방지해서 뇌를 정기해주는 약에는 반드시 엽산이 들어갑니다. 엽산. 엽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열을 가하면 이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그 베지터블, 이런 채소들을 보면은 다 열을 가해서 먹지 않습니까? 데쳐서 먹고 삶아서 먹고 이렇게 해서 먹기 때문에 파괴된 엽산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엽산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세계에서 엽산이 제일 부족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이 다 열을 가해서 먹기 때문에 엽산이 파괴돼서 먹는다. 그런 거죠. 특히 브로콜리 같은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형상의학이라고 그러는데 호두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모습들은 뇌의 모습과 비교가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형상이 많이 닮았죠. 그런 것은 그런데 좋다.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가 지방산의 그 적절한 비율도 중요합니다. 오메가6 같은 경우는 보통 육고기에 많이 있죠. 육고기라든지 식물성 기름, 식용유 이런 데 오메가6가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떤 생선에 많이 있죠. 그리고 견과류, 씨앗,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씨앗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오메가6와 오메가3
이거 비율이 1대1 정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골고루 먹어주면 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음식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음식들, 육고기라든지 생선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오메가 특히 식스와 쓰리 이러한 그 요소들이 지방산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뇌를 젊게 위해서는 말씀의 묵상이 꼭 필요하죠. 말씀의 묵상은 샬롬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 아닙니까? 평강.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바로 샬롬, 평강 아닙니까?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평강, 사람들 관계에 막힘이 없는 평강, 물질에 막힘이 없는 평강, 건강에 막힘이 없는 평강,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힘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죠. 이런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을 자꾸만 비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자꾸 채워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꾸만 비우기만 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나중 형편은 처음 형편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가서 12마리나 더 되는 악한 영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점령해서 포지션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또 순종을 하고 행동을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이 굉장히 맑아지게 되고 영이 맑아지면 뇌가 젊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 기가 항상 맑고 가벼워야 된다고 그랬죠. 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기가 가벼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가 가벼운 생각. 우리가 세상을 하다 보면은 진지하고 또 엄격하고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가 참 무거워져요. 기가 무거워지면은 뇌가 아주 늙어버립니다. 쉽게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주 썩내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기가 가벼운 생각, 즐겁고 재미있고 그리고 우스운 이야기들, 유머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많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유머를 할 줄 알고 자꾸 묻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습관,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뇌 속에 기운이 가볍게 팽팽 잘 돌게 되는데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사고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자꾸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나쁜 습성에 이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꾸 기가 무거워지고 말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을 묵상하는 거죠. 사람을 묵상. 말씀 대신에 사람을 묵상하거나 일을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뇌가 아주 늙어버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좋은 대화를 하는 것, 대화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더 하이에스트 그레이드죠. 두 번째 단계, 미들 그레이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우에스트 그레이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대화가 말씀에 대한 묵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나눔, 쉐어링 이런 것을 할 때에 기가 건강하게 팽팽히 잘 돌면서 뇌가 아주 젊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건강하고 젊어지고 튼튼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맑고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밝은 것 아닙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고 또 병을 쫓아내고 밝게 해주는 것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뇌가 젊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뇌를 젊게 관리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나의 뇌를 어떻게 젊게 관리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젊어지느냐, 늙은이가 되지 않고 젊은 청년이 되느냐 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젊어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